월요일의 코너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2026 자영업 트렌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 아마 새 트렌드일 것 같은데요. 이 책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노벨상 수상이 창업 경제를 인정했다. 그리고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실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먼 미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현실에 가까운 자영업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리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새해 자영업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책은 내년을 대비한 자영업 환경 변화를 미리 읽고 대비하기 위한 실전 가이드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네. 표기된 대표 저자는 3명입니다. 노승욱, 나건웅, 최창원 등이지만 실제로는 성공한 창업가, 컨설턴트, 자영업 교수, 데이터 분석 전문가, 현장 기자 등 약 30명의 저자가 함께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2026 자영업 트렌드는 한마디로 생존에서 도약으로입니다. 작년까지는 불황 속 버티기가 주제였다면 올해는 점포재생, 피난처 상권, 원맨테크, 하향 업글, 자영업 뉴 저너레이션 같은 10대 키워드가 중심입니다.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방식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네, 새해 자영업 트렌드는 생존에서 도약으로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를 10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개를 한다고 해주셨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점포재생이라고 하셨는데 점포재생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점포재생은 기존의 점포를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이나 콘셉트의 전환을 통해 새 생명을 불어넣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분식집을 브런치 카페로 바꾸거나 낡은 호프집을 지역 모임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시기죠. 새로 창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고 실패 확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래된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한다는 건데 좀 이런 트렌드가 퍼지게 된 배경은 뭘까요? 불경기 때문입니다. 새 점포를 여는 데 드는 임대료, 인테리어, 인건비가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 기존 점포를 활용하면 투자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 기존 단골 고객도 유지할 수 있죠. 실제로 2025년 기존 리뉴얼 중심 재창업 비율이 전체의 32%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두 번째로는 피난처 상권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피난처 상권이란 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예전에는 강남, 홍대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좋은 상권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공실률이 낮고 임대료가 합리적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이를 피난처 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서울 외곽의 신림, 목동, 경기, 의정부 등 중간 상권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조건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쪽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에도 좀 상권으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굉장히 눈에 띄게 무인 점포가 늘고 있잖아요. 뭐 카페도 있고 스터디 카페도 있고 많은데 무인 점포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원맨테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사람 대신 기술로 운영하는 1인 점포 시대를 말하는 건데요. 키오스크 주문, 자동결제, 스마트 오더, 로봇 바리스타까지 모두 이 흐름에 속하죠.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기술을 도입해 효율을 높이는 게 2026년 핵심 생존 전략 중 하나입니다. 네, 무인 점포 이런 원맨테크의 장점은 아마 그 인건비를 줄인다는 걸 텐데 이 밖에도 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운영 효율성뿐만 아니라 고객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AI 시스템은 고객 재방문 주기나 인기 메뉴를 자동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죠. 과거엔 대형 프랜차이즈만 가능했던 데이터 경영이 이제는 소상공인에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향 업글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요. 신조어 같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좀 해석이 안 되는데 하향 업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향 업글은 값은 낮추되 품질은 높이는 전략을 말합니다.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는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서비스를 원하죠. 네. 예컨대 2,000원대 커피지만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쓰거나 소형 미용실이지만 프리미엄 인테리어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저비용 고감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고급화 전략보다는 비용은 낮추고 또 효율은 높인 그런 전략이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특히 좀 젊은 자영업자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 뉴 제너레이션이라는 키워드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30대 창업자의 비율이
2024년 18%에서 2026년에는 25%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이들은 단순 생계형이 아니라 브랜딩과 SNS 마케팅을 철저히 하며 다점포 확장이나 브랜드 런칭을 목표로 합니다. 네. 이 젊은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브랜딩이나 SNS 마케팅을 감각적으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젊은 세대가 자영업 시장에서 좀 활동을 하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예,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디지털 친화적이고 소비자 감성을 잘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30대 점주가 운영하는 한 카페는 인스타그램 감성에 맞게 인테리어와 메뉴를 설계하고 리뷰 이벤트를 통해 마케팅을 직접 진행합니다. 이들이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앞서서 이제 상권으로 봤을 때는 피난처 상권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사람이 많던 그런 좀 핵심 상권 외에도 외곽 지역 또 중심 지역의 상권이 좀 주목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권 관련해서 또 좀 눈여겨봐야 될 트렌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교외형 상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곽의 창고형 베이커리나 대형 카페, 음. 반려동물 복합 매장처럼 도심 외곽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가 늘고 있죠. 주차가 편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갖춘 공간은 소비자의 체류 시간을 늘려 매출을 안정시켜줍니다. 네, 그렇게 입지적으로는 교외형 또 피난처 상권의 트렌드를 짚어봤는데 업종 관련해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외식업은 메뉴 차별화가 핵심입니다. 저가 경쟁보다는 시그니처 메뉴로 정체성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카페는 브랜딩, 식당은 간편식 개발, 미용실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트렌드입니다. 즉 업종을 불문하고 나만의 이유를 가진 가게만이 살아남는 시대라는 것이죠. 네, 또 새해에 예측할 수 있는 소비자의 심리 변화는 어떨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으면서 한동안 가성비, 가심비란 단어가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가성비라는 단어가 다시 좀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를 가성비 신규루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가격 대비 만족감을 따지는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이 4,000원이라도 매장 분위기, 서비스, 향 경험이 좋다면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로 인식합니다. 단순히 가격적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정말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소비를 유도하는 게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품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점 관련해서 또 말고 자영업자분들이 좀 신경 써야 할 사항이 참 많을 텐데 특히 이제 새해 주의해야 할 리스크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이 가장 큽니다. 또한 AI 도입이 빠른 만큼 기술 격차가 곧 경쟁력의 차이가 됩니다. AI를 몰라서 마케팅을 못하는 가게와 데이터를 분석해 단골을 늘리는 가게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네, 뭐 디지털 친화적으로 또 새로운 이 AI 도입을 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챗봇 예약 시스템이나 AI 메뉴 추천, 매출 예측 프로그램 등등이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리뷰를 분석해 고객 선호도를 자동 파악할 수도 있죠. 2026년에는 이런 AI 경영도구를 쓰는 소상공인이 전체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저희 서점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네.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서점을 찍으시면은 자동으로 응대를 해가지고 또 연결을 시켜줍니다. 음, 저희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또 활용을 하고 계시군요.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올해 같은 상황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업종, 사람들 사이에서 좀 성장하는 업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불황 속에서도 성장하는 업종은 반드시 있습니다. 네. 베이커리, 반려동물, 중고 리셀, 소형 체험형 카페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로컬 베이커리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재탄생하면서 지역 명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카페나 훈련소, 미용샵도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그럼 반대로 좀 사양화되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순 복제형 업종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분별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라든가 일반 치킨집, 기성 분식집은 경쟁 과일로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카피에서는 절대로 살아남기 힘든 구조이죠. 네, 또 이런 가운데 점포 공유나 입점형 사업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공유형 비즈니스라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한 매장 안에 여러 브랜드가 입점을 해서 쉐어 치킨, 팝업 카페 등의 형태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서로 고객을 공유할 수 음. 있어서 젊은 창업자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북카페도 어떤 한 분이 서점을 내셨어요. 네. 근데 공간을 카페를 세를 준 거죠. 그 음. 안에 새 안에 세를 줘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공간의 의미가 좀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예. 플랫폼형 자영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점포가 대세입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맛본 메뉴를 온라인으로 구독하거나 배달하는 식이죠. 2026년에는 이런 오포, 오프라인 포 온라인 모델이 핵심 트렌드가 됩니다. 제가 한 매장에서 봤을 때 바코드 매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물건을 뭘 파냐면 피규어 같은 걸 팔아요. 근데 안에 샘플만 있는 거예요. 사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바코드를 갖고 와가지고 찍어서 판매를 해서 결제를 하면 집으로 배달이 돼요. 이런 식으로 구매는 여기서 하지만 배달은 온라인으로 가는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 네. 구매와 또 물건을 보는 그런 장소가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군요. 여러 가지로 뭐 업종이나 판매 방식, 소비 트렌드, 뭐 입지부터 참 다양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 지원 방향도 좀 바뀌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정부는 폐업보다는 재창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존 점포 리뉴얼, 스마트 장비 보조금,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예산이 늘고 있죠. 앞으로는 새로 열기보다는 다시 살리기가 지원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 2026년에 자영업자들에게 좀 필요한 자세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적응력과 기술력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점포를 재생하고 기술을 배우며 고객의 감성을 읽는 힘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은 단순 생계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 경영이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자영업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 오늘은 2026 자영업 트렌드라는 책으로 내년에 예상되는 자영업 트렌드와 변화, 또 대응 방법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주신 핵심 내용들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2026년 자영업의 방향은 1. 점포 재생, 2. 기술 기반 1인 운영, 3. 피난처 상권, 4. 젊은 세대의 부상, 5. 하향업글 전략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컨셉, 데이터, 기술, 브랜딩을 갖춘 진짜 작은 기업가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예비 창업자분들만 아니라 기존의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자세히 써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내년을 앞두고 예상되는 자영업 트렌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